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쇼크 처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심폐소생술까지 봤죠. 쇼크는요, 응급처치에서 쇼크라는 건 뭐냐, 순간적으로 혈액순환이 저하가 되는 거예요. 산소가 비정상적으로 공급되는 거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신체 기능이 부진해지고요. 뇌랄지 장기 손상이 이제 우려가 있어요. 쇼크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혈액 손실, 혈액이 이제 한 곳으로 확 모이게 되면 다른 곳에 이제 혈액이 순환이 안 되는 거죠. 혈관이 확장되거나 심박동이 이제 불안정해지거나 호흡 기능이 이제 이상하거나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도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불안, 두려움, 그 다음에 맥박이 빨라지고 또 피부가 차가워지죠. 그 다음에 축축한 피부, 식은땀 나고요. 청색증, 그다음에 약하고 빠르고 불규칙한 호흡, 호흡이 급하고 동공 반응이 느려지고 눈이요, 오심, 구토, 갈증, 혈압, 그리고 의식 소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에요. 그러면 쇼크 처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기도를 유지해야 되고요. 척추를 고정을 해야 됩니다. 구토가 심할 경우는 당연히 옆으로 누워서요, 이 기도를 확보를 해줍니다. 출혈 부위를 지혈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정 자상체를 유지를 해줘야 돼요.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는 긴 고정판으로 이렇게 유지를 해서 높여줘야 됩니다. 아래쪽을 높여주고요. 그 외의 환자는 대부분 무릎을 곧게 유지를 해주고요. 분목 고정을 해야 되겠죠. 환자를 안정시키고 체온 유지하고, 그리고 병원 이송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 머리나 척추 부상이 없으면 하체를 높여줘야 돼요. 하체를 좀 이제 높게 해줘야 돼요. 하체를 높게 해줘야지 이게 피가 돌겠죠. 왜냐면 이제 머릿속에 뇌 손상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가슴에 부상을 당해서 호흡이 힘들다. 그러면 부상자가 머리와 어깨를 높게 해줘야 돼요. 이제 가슴이 부상당했으면 머리와 어깨를 높게 해줘서 가슴을 보여줘야 되겠죠. 구토하는 환자는 이제 윗속에 나오는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의식이 있다 그러면 이제 질문 후에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고요. 왜냐면 자신이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게 해야 되겠죠. 의식이 없다, 안색이 창백하면 이제 하체를 높여줘야 됩니다. 이제 창백할 때 보온을 유지하고, 부상되어 몸이 식으면 쇼크 상태가 이제 악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 보온을 유지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담요나 신문지 이런 걸로 이제 덮어줘서 27도 이하다, 체온이, 그럼 심장마비 우려가 있고요. 35도 이하 또는 41도 이상이다, 뇌손상 우려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항상 잘 이제 지켜봐줘야 되겠죠. 보온을 유지를 해줘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수액 공급이다. 의식이 있고 갈증을 호소한다, 삼킬 수 있다, 그러면 줘야 되죠. 근데 의식이 없을 때는 함부로 물을 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유지이죠. 숨을 쉴 수 있어야 되니까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환자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호흡, 구조 호흡, 인공호흡이라고 심폐소생술 선행 조치가 돼야 되고요. 이제 기도 유지는 이제 공기가 이제 폐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의식이 없는 환자는 반드시 먼저 기도를 열어줘야 됩니다. 기도가 막히게 되면 어떠한 구조도 안 돼요. 그럼 기도가 폐쇄되는 건 뭐냐? 혀가 막을 수가 있어요. 의식이 없을 때 가장 흔한 것이 이거예요. 혀가 지금 목을 막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물질, 구토물이랄지 혈액, 그 다음 부종, 이게 이제 목이 부어버리잖아요. 이럴 때 특히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경우는 이게 부종 때문에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 폐쇄의 징후와 증상, 부분적으로 폐쇄가 되는 경우, 이게 말을 약간씩 하고 기침을 할 수 있죠. 코를 고는 듯한 호흡, 숨이 가쁘죠. 완전한 폐쇄로 진행되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이제 기침을 하도록 격려를 해주고요. 이물질이 더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이제 완전히 폐쇄됐다. 그럴 때는 숨을 쉴 수 없죠. 말을 할 수 없고, 반석으로 목을 움켜쥐는 동작을 펴요. 숨이 막히니까. 목과 얼굴은 정맥 확장, 청색증이 나타나고, 애써 호흡을 하려고 힘드니까요. 그런 상태를 잘 봐야 돼요. 그러면 기도 유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두부 후굴바, 머리를 뒤로 젖히고, 그러니까 턱을 당깁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기도 유지 방법이죠. 의식이 있으면 경추 손상이 없을 때, 뒤에 경추 손상이 없을 때, 환자의 앞에 앉아 한 손으로 이마를 잡고
뒤로 이제 밀죠. 이마를 잡고 뒤로 밀어서. 이렇게 젖혀도 기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마에 대지 않는 한 손으로 턱을 밀어 올려줘야 됩니다. 하악 견입법. 턱을 전방으로 밀어 올리기. 이거는 이제 턱을 이제 전방으로 밀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의식이 없거나 경추선상에 의심이 가는 환자에게 적합하죠. 환자의 하악 밑에 손가락을 놓고 턱을 전방으로 위로 올려줘야 되겠죠. 아무튼 이제 기도가 유지가 돼야 돼요. 여기에 이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안 되니까요. 이제 인공호흡의 종류가 있습니다. 구강대 구강흡법. 입에서 입으로 하는 거죠. 이물질이 있으면 안 되고요. 환자의 코를 엄지로 막습니다. 그리고 숨을 크게 쉬고 입을 환자의 입에 이제 밀착하죠. 구강 대 구강이니까. 매회 1.5에서 2초간 숨을 천천히 불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2, 3초간 입을 떼죠. 이렇게 숨을 넣고 쉬고. 성인은 분당 1분에 12번에서 15번 정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소화는 20회고요. 흉부를 관찰해서 공기가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중독으로 입이 오염되어 있다. 그 다음에 안면이 손상되었다. 구토를 자주 한다. 이때는 이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강대 구강법 어떤 장점이냐, 이제 1회 환기량이 커요. 이제 한 번에 불어넣는 게. 기도 상태를 동시에 확인하고, 처치자가 쉽게 지치지 않죠. 그러니까 특별한 기구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 위로 역류될 위험성, 위로 역류될 위험이 있어요. 그 다음 구강대 비강법. 이거는 이제 구강이 오염이 되고 구강이 심한 상처가 있을 때 이걸 쓸 수 없을 때 쓰는 게 구강대 비강법입니다. 이거는 약간 이제 그 코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혈법을 볼까요? 지혈법. 피가 계속 흐르면 안 되니까 이제 피가 나지 않도록 하는 걸 지혈이라고 하잖아요. 지혈. 외상의 경우 대부분 이제 출혈이 동반되잖아요. 그래서 지혈에서 피가 나지 않도록 처치를 해줘야 돼요. 출혈과 지혈, 출혈이 심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어떻게 하느냐? 감염 예방에 최선을 해야 돼요. 이렇게 출혈이 심하지 않을 때는. 흙이나 더러운 물이 묻었을 때는 깨끗이 물로 씻어줘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출혈이 심하면 함부로 씻으면 안 됩니다. 소독된 거즈를 직접 압박하고 상처 부위에 되어진 거즈는 떼지 말고 일단 떼어내지 말고 덧대서 일단 해줘야 돼요. 일단. 깨끗하지 못한 손이나 헝겊으로 함부로 만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핏덩이도 함부로 떼지 말고 지혈이 되면 붕대를 감고 병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아무튼 지혈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출혈이 심하다. 그러면 어때야 돼? 소독된 거즈나 깨끗한 헝겊으로 세게 누르죠. 그리고 소독 거즈를 찾느라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면 안 되고 출혈 부위를 심장 부위보다 높게 해줘야 됩니다. 높게. 심장보다 낮으면 이제 계속 피가 나니까요. 그 다음 환자를 편하게 눕히고 음료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갈증을 호소하시면 물수건으로 입을 축여해야지 물을 함부로 주면 안 되고요. 절단된 신체 부위, 절단된 부위는 무균 드레싱 후 비닐 주머니에 넣어서 물과 얼음이 담긴 용기로 이렇게 운반해 줘야 됩니다. 다시 이제 봉합해야 되니까. 지혈 방법을 보면 상처 부위를 직접 압박은 상처 부위를 소독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거즈나 헝겊으로 이제 눌러주는 거죠. 압박을 하는 겁니다. 상처 부위에 지혈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진짜 압박만 하는 거고, 국소거양법은 상처 부위를 신장보다 높게 하여 주는 방법이죠. 이게 직접 압박이나 지압점 압박과 이제 함께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압점 압박법은 동맥 손상 등에 의해서 직접 압박으로 지혈이 이제 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압박은 손상된 곳과 심장 사이의 동맥, 이걸 뼈에 압박함으로써 출혈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손에 이제 있다 그러면 여기를 꽉 이렇게 압박을 해주면은 피가 멈추죠. 직접 압박과 함께 하고요. 언제나. 그다음에 지혈대 사용법이 있습니다. 지혈대 사용법. 팔이나 다리가 절단되었다. 사고로 심한 출혈이 있다. 그러면 직접 압박, 이제 지압점 압박, 하여도 출혈이 막히지 않을 때, 이때 이제 지혈대를 써야 돼요. 적어도 이제 5cm 되는 넓은 띠를 사용하고요. 철사나 끈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상처로부터 심장 쪽으로 5cm 위를 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혈대, 완전히 지혈되도록 꼭 매야 합니다. 지혈대를 맨 곳은 노출시키고 맨 시간을 기입한 쪽지를 달아놓습니다. 얼마나 매는지. 지혈대를 한번 착용하면
병원에서 출혈을 조절할 수 있을 때까지 느슨하게 하면 안 돼요. 계속 묶어야 되죠. 15분 간격으로 지혈대를 착용한 사즈, 말초 조직, 순환 이걸 점검을 해줘야 되고요. 지혈대 사용은 지혈의 가장 최후 수단입니다. 최후에서 해야 되지 처음부터 하면 안 됩니다. 사지에 하나여 지혈대를 맨 곳은 반드시 노출시키고요. 그러니까 지혈대는 관절 부위, 무릎, 팔꿈치 부위에는 착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외부 출혈의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나는 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요. 찰과상. 찰과상은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넘어지고 할 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찰, 긁혀서 일어나는 걸 찰과상이라고 그래요. 출혈은 심하지 않죠. 근데 감염될 수가 있어야지. 그럼 절상. 이제 칼로 이렇게 벤 거죠. 칼로 벤 거. 칼이나 유리 조각으로 이렇게 물체에 의해서 벤 상처입니다. 감염되지는 않지만 이제 근육이나 신경에 손상될 수 있고, 열상. 뜨거워서 일어나는 거죠. 날카로운 물체나 모서리 힘의 점막 조직이 열상은 이게 이게 한 거예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서 보면 불규칙한 모양으로 생성된 거예요. 물리적인 힘으로 울퉁불퉁한 모서리에 이렇게 찧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칼로 벤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찢어진 거죠. 감염 위험이 있어요. 자상, 이거는 이제 못에 이제 찍히는 적인데, 못이나 바늘 철상 이렇게 뚫린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건데, 이 상처는 이제 구멍은 좁으나 길고 내부 출혈이 동반이 돼서 다른 위험성이 있어요. 안에 감염이 될 수가 있죠. 좌상, 몸의 일부가 무거운 물체 사이에 끼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걸 좌상이라고 그래요. 무거운 물체에 심하게 부딪혀서 이럴 때 심한 외부 상처와 내출혈, 내부 안에서 이 안에서 상처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제 화상 응급처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화상에 대해서 볼까요? 화상의 깊이에서 1도, 2도, 3도 이렇게 나눠요.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그러면 요 부분에 이제 화상의 깊이에 대해서 이걸 또 물어봐요. 화상을 입은 부위가 붉게 변했다. 처음에는 그렇죠. 1도 화상이에요. 빨갈 때. 그럴 때는 통증이 심하고 병원 치료 시 후유증 없이 치료가 돼요. 2도 화상은 조금 더 1도보다 깊죠. 수포가 생겨요. 수포. 물집이 생기는 거죠. 심한 통증이 있고 병원에 입원하면 전문적인 치료가 받아야 합니다. 3도 화상은 뭐냐면 이제 피부가 탄 것처럼 보여요. 탄 것 같이. 피부가 탄 것처럼 이렇게 되죠. 화상 입었을 때 피부에 이게 탄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참 그러니까 안 좋은 이런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흉터. 이게 3도 화상이에요. 신경이 죽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통증이 없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이런 화상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상 부위는 흐르는 찬물이에요. 10분 동안 담궈둡니다. 화상 위에 상처가 부풀어 오르기 전에 반지, 시계 이거 다시 빼야 되고, 옷은 의복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처 부위는 깨끗하고 가능하면 멸균 처리된 보풀하기가 없는 거즈로 덮어야 되고요. 얼굴에 난 화상 환자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물집은 터지지 말고 이어야 돼요. 물집을 터뜨리면 안 돼요. 화상 부위에 딱 붙어 있는 물질도 떼내면 안 됩니다. 로션을 바르거나 이것도 안 돼요. 함부로 로션이나 기름을 바르면 안 됩니다. 연고 발라도 안 되고요. 화상에는 약물 중독 여기조치입니다. 이제 화상을 받고요. 위통이 있고요. 약물 중독은 구토나 경련을 일으킵니다. 의식불명사도 일으키기도 하고. 자, 그럼 약물 중독은 어떻게 돼? 의식이 명료하고 호흡이 안정적인 경우 구토를 시켜야 되고요. 체온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의식 상태 확인하고 중추신경 억제 남용 시 호흡 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러한 부분들 잘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 골절 응급처치입니다. 이제 골절이 됐다. 이럴 때 단순골절, 복잡골절이 나오는데요. 단순골절은 뼈만 부러진 거고요. 그 다음에 복잡골절은 뼈가 부러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 조직의 손상까지 온 거예요. 피부랄지 연부조직 이런 거에 다 온 것이죠. 그러면 이제 피부색이 이제 변하면서 붓죠. 다친 곳에 통증이 있고요. 형태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골절이 되면. 사용이 불가능하고 이제 못 쓰죠. 다리를. 부러진 뼈끝이 피부를 뚫어 또 창상을 입어요. 혈관이 손상이 되고 심한 출혈. 이제 이러한 현상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이제 골절인데, 그럼 골절은 어떻게 해? 부러진 뼈를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해야 될 문제지.
골절된 뼈의 양쪽 관절에 분목을 대고, 일단 분목을 대고, 삼각건, 붕대 이런 걸로 이제 뼈만 고정을 시켜야 되지. 함부로 지금 맞추려고 하면 안 돼. 충격 방지. 상처가 있으면 깨끗한 거즈로 이렇게 대고 붕대 감고. 출혈이 있으면 직접 압박으로 출혈을 일단 막아야 되겠죠. 지혈대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탈구 응급처치입니다. 탈구. 관절이 어긋나는 거죠. 뼈가 제자리에서 물러난 상태, 탈구라고 하죠. 관절 운동이 불완전해요. 뭐 손이 빠져, 팔이 빠졌다 막 이러잖아요. 뼈를 연결하는 인대, 관절을 줄여서 움직이는 연하게 되는 연골 부분이 이제 파손된 거예요. 관절이 변형된 위치에 이제 고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탈구되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치해야 되냐?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함부로 바로 잡아서 안 되죠. 전문가가 아닌데 부상한 부위를 가능한 한 편하게 해주고 찬 물수건 찜질을 찬 찜질을 해줘야 돼요. 충격을 방지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탈구 시 곧게 뻗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기 굴곡된 상태로 그냥 그 상태로 고정 이송해야 돼요. 그 상태로.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어깨가 탈구된 경우는 이제 응급처치. 그 중에서 이제 어깨가 탈구되면 어떻게 하냐. 환자를 앉게 하고요. 팔을 가슴을 지나 반대짝으로 편하게 이제 둡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에 이제 삼각근이나 목에 이렇게 걸어두고요. 가슴과 팔 사이에 부드러운 패드를 넣어주고요. 뼈를 다시 집어넣으려 하지 말고 함부로 이제 전문가가 아닌데 그걸 고치려고 하지 말고 마취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환자를 앉는 자세로 이송해야 되겠죠. 지금 탈구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척추 손상 응급조치입니다. 척추가 이제 다쳤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잘못 처치하면 이제 하반신 마비가 돼요. 척추 경우에는 생명도 문제가 되니까 의식이 있다면 아픈 부위를 물어야죠. 어디 갔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증세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척추 골절 의심이 있는 부상자라면 손가락 발가락으로 움직여 봐요. 움직이지 못한다. 이랬을 때 손을 단단히 잡지 못한다면 부상당한 거예요. 척추가 부상당한 거예요. 손가락은 움직이지만 발가락 을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요추, 이제 아래쪽에 이제 부상당한 거거든요.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추부 손상이다. 이제 사지가 마비되고요. 그다음에 통증 호소하고요. 이제 기침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호흡마비 사방 우려가 있어요. 항상 유의하셔야 되고. 흉추부다. 이제 이완성, 경련성 이런 하지 마비가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요추부. 이것도 이제 하지 마비죠. 이제 요나 대변의 정책 뭐 이런 감각 상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경추부는 아무튼 호흡마비로 사망할 수가 있고요. 흉추부나 요추부 경우에는 사지마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정도는 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럴 때 척추 손상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느냐? 더 이상 이제 외상을 막기 위해서 환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모래주머니로 머리와 양목을 고정을 해야 됩니다. 척추 손상이니까 그죠? 그다음에 이제 가슴, 허리, 둔부, 모래주머니를 고정을 시켜야 돼요. 움직이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제 10cm, 3cm 수건을 대줍니다. 10cm, 3cm 요추부에 거기에. 그 다음에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직선으로 똑바로 눕히고 움직이지 않게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직선으로 똑바로 눕히게 이렇게 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그래서 후송시 조치. 이제 그러면 이 척추 손상 시 어떻게 후송을 해야 되느냐? 두부나 그다음에 척추 골절 환자예요. 높은 곳에 떨어졌다 할지 이럴 때죠. 흔들리거나 심히 서두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가능한 한 구급차를 불러야 되겠죠. 천천히 조심해서 그 다음에 환자의 목을 신체의 선과 나란히 유지해 줘야 돼요. 움직이지 않도록. 환자를 전신 부목에 얼굴을 위로 보게 해야 되겠죠. 호흡 곤란하면 안 되니까. 전신을 한 단위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몸이 하나로 비틀어서도 안 되고 돌려서도 안 돼요. 잡아당겨서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두부 손상 응급조치입니다. 머리가 다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머리를 낮추면 안 됩니다. 머리가 다쳤을 때는 낮추지 말고 그러니까 침상의 머리를 30도 정도 상승시켜서 뇌 부종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뇌로 이제 피가 다 몰리게 되면 뇌 부종이 오죠. 의식이 없다. 그럼 경추 손상 의심하고 절대 머리를 낮추거나 옆으로 돌려서도 안 됩니다. 지금 두부 손상 머리에 다쳤을 때는 콘택트 렌즈 의치를 제거해 줘야 되고요. 인공 눈물액을 사용해서 각막 손상을 방지합니다. 두피에 출혈이 있다. 거즈로 직접 압박해서 지혈. 두개골절이 의심되면 골절된 부위는 누르면 안 됩니다. 함부로. 낙상을 방지하고 발작 여부를 관찰합니다. 머리가 다쳤을 때
보고 있습니다. 꼭 조이는 옷은 느슨하게 풀어줘야 되고, 이제 요게 금식해야 됩니다. 맞춰야 될 수 있으니까.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입으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서는 안 됩니다. 수분을 공부한다 그러면 안 돼요. 아직 의식이 없으면 물 주면 안 돼요. 의식이 회복되고 물을 요구할 경우에도 구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씩 주의하면서 줘야 돼요. 대량으로 주면 안 되고. 일단 출혈, 수액이 누출되는 쪽을 아래로 해서 이렇게 눕힙니다. 두부 외상 환자의 경우에 귀나 코에서 흐르는 액체는 막지 않고 이송을 해요. 이게 귀나 코에서 흐르는 거를 막아버리면 안 돼요. 귀나 코에서는 그냥 놔둬야 돼요. 콧물이랄지 이런 거는 그냥 놔둡니다. 이제 전기 감전 응급처치입니다. 전기 감전 응급처치. 전기 감전으로 인한 심한 어떤 손상이 생기죠. 호흡마비, 심장마비도 될 수 있고, 부정맥을 유발시켜서 심정지가 발생시킬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전기 충격이죠. 심한 근육강지, 골절도 되고, 질식 증상을 보이고 화상을 동반하죠. 전기의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전기 감전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감전이 되었을 때 감전자를 직접 만지면 안 되죠. 우선 플러그나 휴즈 상자에서 전기를 빨리 빼야 됩니다. 전기를 차단하고, 이제 가등하지 않다. 이제 잘 마른 막대나 절연체, 전기가 안 통하는 걸로 이렇게 떼놔야 되고요. 그러니까 바로 응급조치 요청을 하고요. 호흡 여부를 확인합니다. 호흡 멈추면 안 되니까. 숨이 약하다. 네, 그럴 때 기도 유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기도를 열어주고 수축 후에 호흡을 하지 않을 때 즉시 인공호흡 해야 됩니다. 아무튼 기도 유지하는데 호흡 안 하면 인공호흡이 필요하죠. 감전자의 몸을 담요 등으로 덮어 따뜻하게 이렇게 해줍니다. 이제 교통사고 응급 환자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환자들에 대해서 응급조치 요령이 좀 다르죠. 이렇게 미리미리 숙지를 해야 돼요. 일단 안전벨트를 했다. 그러면 격추 손상이나 골반 골절이 있을 수 있어요. 안전벨트로 인한 장기 손상 우려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안 했다. 자, 그랬을 때는 이제 머리를 부딪히거나, 그 다음에 척추, 그 다음에 다발성 골절이 있을 수 있어요. 부딪혀가지고. 자동차 핸들에 부딪혀. 흉부랄지, 그 다음에 복부랄지, 장기 손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첫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경추나 척추 손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루는 것이 원칙이죠. 일단 교통사고 났으니까 다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일단 환자를 완전히 고정해서 골절 부위에 신경계 2차적 손상을 막아줘야 됩니다. 근데 기도 유지는 항상 알아야 되겠죠. 무의식 환자에게는 이마를 젖히지 않는 상태에서 턱을 밀어 올려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 경추, 척추가 손상될 수가 있으니까 호흡이 없거나 약하다면 인공호흡을, 그리고 의식이 없고 구토 증세가 있다. 이송시 척추판 채 옆으로 눕혀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기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익수 시의 처치, 응급조치입니다. 물에 빠졌다. 그럼 구조가 되면 최대한 빨리 안전한 곳으로 가서 호흡에 대해 응급조치. 지금 숨을 쉬는지. 물 밖으로 구조하는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폐에서 물을 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물을 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일단 호흡만 보는 것이죠. 이물질이 있다면 그렇지만.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은 수중에서 완전히 구출된 후에 해야 되겠죠. 평평한 다음에 충분한 산소를 투여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그 다음에 절대로 환자의 폐에서 물을 빼는 행동에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일단 숨을 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물에 빠질 당시 척추, 목 등의 손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에서 꺼내기 전에 널빤지를 사용해서 고정하고, 찬물에 빠진 경우에 뇌 기능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심폐소생술 실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뱀에 물렸다. 그럼 어떻게 하냐, 뱀에. 뱀 중독, 뱀 독은 여러 가지 효소로 이렇게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혈액 응고랄지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고, 일단 물린 자리에 한 개, 두 개의 송곳니 자국이 관찰되는 경우가 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통증이나 이제 출혈, 홍반 이런 걸 이제 가지고 알아봐야 되고, 전신 증상으로 구역, 구토, 그 다음에 빈 호흡, 저혈압 이런 거 유발되거든요. 혈액 응고 장애에 의한 출혈, 응고가 안 되니까 계속 피가 나겠죠. 그 다음에 의식장애, 심부전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뱀이 물리면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냐? 뱀이 독사인 경우에 이럴 때는 항독소 치료가 필요하겠죠. 독소 치료를 해줘야 돼요. 뱀의 종류를 알 수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뱀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만히 눕혀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아래쪽으로 고정해야 돼요. 심장보다 아래쪽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면 위쪽으로 가면 심장으로 독이 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환자에게 먹을 거 주면 안 되고, 물린 부위의 가까운 곳이 있잖아요. 물린 부위보다 5에서 10cm 정도 떨어진 곳을 묶어줘야 돼요. 이렇게. 5에서 10cm 정도 위쪽을요. 의료기관까지 거리가 1시간 이상 걸리고, 물린 지 15분 이내라면, 일단 이제 이 기구를 이용한 흡인을 시도해 볼 수도 있어요. 이걸 빼내는 거. 그 다음에 상처를 칼로 절개하면 안 됩니다. 혈관, 신경등 구조 손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2차 감염도 우려가 있고요. 그러니까 상처에 얼음을 직접 대지 않는다. 아무튼 얼음을 직접 대면 안 되겠죠. 냉찜질은 통증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는 있으나 도구 흡수를 지연시키는 효과는 없어요. 오히려 상처 부위 손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냉찜질은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벌에 쏘였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벌에게 쏘였을 때는 쏘인 부위의 국소 부위 증상과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상처 부위 통증, 부종, 가려움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죠? 쏘인 부위에 벌침이 남아있죠. 이럴 때 책반침, 단단한 물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밀어내듯이 이렇게 제거하면 돼요. 그럼 벌침 빼보신 적 있죠? 이렇게. 벌침 끝의 독주머니를 누를 수 있으므로 집게나 손가락으로 제거해서는 안 돼요. 그 자체. 상처를 비누나 물로 씻고 통증이 심할 경우 얼음을 주머니에 싸서 대준다. 아무튼 이제 물로 씻어내고요. 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겠죠. 구급차가 이게 굉장히 붓는달지 이럴 때 도착하기 전까지 환자를 반드시 눕히고 이제 입으로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도록 일단 이제 먹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인사불성이다. 갑자기 이제 쓰러졌다. 얼굴이 이제 붉은 인사불성 환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얼굴이 붉어요. 얼굴이 붉은 것은 주로 맥박이 강하다는 거죠, 지금. 맥박이 강하니까 이제 피가 강하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환자의 머리와 어깨를 약간 높여서 이제 해야 돼요. 머리와 어깨를 이렇게 심장보다도 높게 해줘야지. 그래야지 이게 머리로 피가 다 몰리지 않죠. 그럼. 구토를 한 환자일 경우는 얼굴을 옆으로 돌려서 지금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넥타이나 목 주변의 칼날을 풀어주고 찬 물수건을 데워서 열을 식혀줘야 됩니다. 지금 이제 열난 거니까. 그 다음에 얼굴이 창백한 인사불성 환자다. 얼굴이 창백하다. 그러면 어떻게? 얼굴이 창백한 것은 주로 맥박이 약하다는 거잖아요. 아까 이제 붉다면 붉은색이라면 맥박이 굉장히 강한데 창백하다는 건 지금 맥박이 지금 안 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충격에 의한 경우가 많다. 충격에 대한 응급처치를 해야 되겠죠. 충격에 의한 경우가 많으니까 환자의 몸을 수평, 다리 쪽으로 높게 눕히고 이불 등으로 이제 덮어 보온을 유지해야 돼요. 얼굴이 창백하다면 지금 피가 지금 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온을 유지해야 되겠죠. 이럴 때는. 그다음에 얼굴이 푸른 인사불성 환자다. 얼굴이 푸른 것은 호흡곤란, 지금 산소가 이제 부족한 거예요. 푸른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실시하거나 충격에 대한 응급처치를 해줘야 돼요. 지금 뭔가 지금 푸르다라는 거는 인공호흡이 이제 필요하죠. 그다음 그 밖에 인사불성, 술 냄새가 나는 인사불성 환자다. 그러면 이제 너무 술을 많이 먹은 거잖아요. 취했다고 단정하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그 외에 낙상으로 인한 두부 손상이 없는지, 뭐냐면 예를 들어 술 냄새가 나지만 이게 이제 그 술을 먹은 지 얼마 안 되면 술 냄새가 많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술이 원인일 수도 있겠지만 또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혔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물론 술 때문에 넘어졌지만 이게 직접적인 원인은 여기에 이제 넘어져서 두부가 손상이 된 거니까, 또는 간질에 의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응급처치를 해야지, 이게 원인을 잘 보고 해야 되지 무조건 야 술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넘겨짚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